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16일 처음으로 열린 인공지능 AI 청문회에 챗GPT의 창시자 샘 알트먼이 나와 향후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오픈AI 최고 경영자인 알트먼은 오픈AI는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개선할 것이란 믿음으로 설립됐지만 동시에 심각한 위험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가 AI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AI가 빠르게 발전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론조작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정부를 조작하고 설득하는 AI 모델의 일반적인 능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중요한 우려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이 위험보다 더 크다고 보지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별도의 AI 규제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표준을 관리하는 새 정부기관을 설립하고 이런 정부 표준을 어기면 AI 개발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기구의 필요성도 아울러 언급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대부분도 AI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며 별도의 규제기구 설립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형성했습니다. AI 규제안을 마련하려는 글로벌 차원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미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관리청도 AI 규제와 관련해 학계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미국 법인은 18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 소유자들의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서명했다며 이번 합의에 드는 총 금액은 약 2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도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 등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도난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일부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다양한 도난 방지 장치 구매 시 최대 300달러까지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는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절도 대상으로 삼는 범죄가 놀이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자동차 키 손잡이 등에 특수 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은 것으로 이 장치가 없는 현대차, 기아 차량이 절도범들의 주요 타깃이 됐습니다. 이에 피해 차주들이 곳곳에서 결함이 있는 차를 만들어 팔았다며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2월 절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미국 내 차량 830만 대에 대해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이를 실행해 왔습니다. 인디애나주 북부의 한 학구는 보안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가오는 학기에 모든 학년의 모든 학생들을 위해 투명한 책가방을 배포하고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우스밴드 고등학교에서는 5월 15일 가진 이사회에서 2023-2024학년도부터 모든 캠퍼스에서 투명 책가방만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더 안전한 건물과 작업 환경을 허용하는 이 간단한 조치를 도입하는데 전국의 많은 다른 지역과 함께합니다라고 이 지역 보안 및 비상 대비 책임자인 에릭 크리텐던이 성명에 밝혔습니다. 그는 또 투명한 가방이 모든 학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겠지만 이 방법은 유해하고 금지된 물품들에 대한 억제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1명당 1개의 투명 책가방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개인 물품은 안이 비치지 않는 작은 가방에 소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용 가방과 도시락을 놓는 가방 역시 투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학교 측이 규정한 크기의 가방만 사용해야 하며 운동용 가방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조지아와 미시간, 텍사스주의 일부 교육구 역시 학생들의 투명 책가방 의무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교육부 측은 강제성이 있어 불편하지만 학교까지 침투한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웃한 미시간주의 그랜드래피즈 공립학교는 지난주 3학년 학생이 장전된 총과 함께 발견된 후 학교 구내에서 배낭을 금지하는 두 번째 미시간 학군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올해 들어 이 지역에서 세 번째로 배낭에서 권총이 발견됐습니다. 플린트 지역 학교들은 5월 1일부터 일반 백팩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여기저기서 콜록콜록 기침 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공식 종료 이후 마스크 없이 맞이한 봄에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이 함께 유행하면서 지역 병원이 호흡기 질환 환자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서버브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최근 일주일 동안 고열, 근육통, 콧물, 기침 등 독감과 비슷한 각종 증상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아무리 감기약을 먹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거주지 인근 얼전케어의 클리닉을 찾았는데 의사로부터 리노바이러스 또는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살면서 이렇게 지독한 독감 증상은 처음이라며 기침이 일주일째 멈추질 않고 온몸이 누가 때린 것처럼 아프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한인 병원 관계자는 심한 호흡기 질환에 감염돼 고생하고 있는 한인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는 다른 리노바이러스나 아데노바이러스 등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들이 유행하면서 한인들 사이에서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노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대표적인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기침, 콧물, 인후통, 두통 등을 유발합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유행성 각결막염을 동반해 눈곱 감기라고도 불립니다. 한 전문의는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별다른 약이 없고 몸 안에서 항체가 형성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며 대개 7일에서 10일 정도면 감기 증상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감기약을 먹으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며 단 노년층 기저질환자의 경우는 호흡기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주치의를 찾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났지만 전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을 방역당국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목성의 위성인 2호처럼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계 천체가 지구에서 90광년 떨어진 우주에서 발견됐습니다. LP791-18D로 명명된 이 행성은 우주 망원경인 테스와 스피처에 장착된 특수 카메라로 관측됐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최신호에 이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한 천체는 지구와 금성 그리고 2호뿐입니다. 활화산은 우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구에서 90광년이나 떨어진 곳에서 활화산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LP791-18D에서 활화산이 추정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특이한 공전 궤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산 활동은 대기를 형성하는 동력이고 대기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연구진은 또한 화산에서 나오는 각종 기체와 수증기가 대기를 형성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 수증기로 형성된 물에 의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과학계는 생명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천체에 관한 추가 연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연구진은 나사 공식 자료를 통해 우주 생물학의 관점에서 화산 활동이 생명체의 기원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탐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한인이 거주하기도 하는 윌링시에서는 지난 16일 밤 10시 19분경 던디와 션백 로드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윌링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석 대가 파손되고 차에 타고 있던 7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명의 학생은 숨지고 1명은 아직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스웨스트 서버번 메이저 케이스 어시스턴스 팀의 대형 교통사고 조사팀은 윌링 경찰 조사관과 함께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 복구했으며 이 대형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윌링 경찰서에 연락할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윌링의 사회복지사도 긴급 호출로 사건 현장 조사에 참여했으며 이 끔찍한 사건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며 긴밀한 협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윌링 경찰서 던 서장은 고인의 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말하며 관련된 사람들을 존중하며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현재 더 이상의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북부의 유명한 올드 오차드 쇼핑몰이 아웃도어 쇼핑의 이미지를 부각하며 앞으로 다가올 여름철 쇼핑객 맞이 재단장에 분주한 가운데 쇼핑몰 인근의 오피스 단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쇼핑몰과 인접한 지역에 주택단지를 지으려는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웨스트필드 올드오차드 쇼핑몰 오너 측은 인근 오피스 단지 개발을 위해 오피스 건물 오너들과 접촉 중이며 아파트 건축 플랜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주택 재개발 프로젝트의 청사진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경우 스코키 지역에는 최대 597개의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올드오차드 쇼핑몰 측은 쇼핑몰과 인접한 거주자들에게 쇼핑의 근접성과 편리함을 강조하며 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